해외 구매 대행으로 월천씩 번다. 하루 10분이면 200만원씩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콘텐츠들은 이제 보지 마세요. 옛날에는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4년은 시장이 많이 변해가지고 유튜버들이 알려주지 않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들이 알려주지 않는 진짜 구매 대행의 현실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구매 대행이 엄청나게 인기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이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각종 유튜브에서 구매 대행으로 월천 번다. 하루 10분이면 순수익 200만원씩 벌 수 있다. 이런 식의 콘텐츠들이 양산이 많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지, 왜냐면은 알리나 테무의 공습 이런 식으로 뉴스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해외 구매 대행 실체들 그리고 민감한 질문들까지 오늘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무재고 무자본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이 무재고 그리고 무자본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작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무재고는 맞아요. 재고가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자본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완전히 0원으로 시작하는 것은 사실 이 구매 대행에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고객이 우리 스토어에서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 중국에다가 발주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내가 돈을 써가지고 여기서 고객한테 배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언제 받냐면 이 배송 기간이 다 끝나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배송 완료되고 이제 며칠 후에 입금이 들어오겠죠. 이걸 구매 확정이라고 하는데, 구매 확정을 눌러야만 네이버에서 영업일 플러스 1일, 그래서 구매 확정을 누르고도 하루 이틀 정도 후에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간이, 배송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는 돈을 더 못 받는 구조거든요. 돈이 좀 묶여있는 구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자본금이 별로 없어도 되지만 나중에 많이 잘 팔리면 어느 정도의 자본금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자본이 되려면은 안 팔려야 돼요. 안 팔려야 무자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까지는 이제 가능한 거죠. 게다가 제가 강의하는 방식이나 요즘에 매출을 좀 내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다 뭘 하냐면 이 프로그램 비용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이게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추가 요금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희는 없지만 추가 요금이 보통 트래픽이 많아지면은 붙기 때문에 이런 요금까지 붙으면은 월에 30에서 한 40만원, 많으면 한 50만원까지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낚싯대를 여러 개 던진 다음에 그 중에서 뭐가 걸릴지 모르지만 낚싯대를 최대한 많이 던지는 게 이 구매 대행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 하나당 올릴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여러 개일수록 내가 낚싯대를 던지는 그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1만 개 정도 상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파워 등급이 되면 5만 개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 한 개 기준이에요. 내가 이제 2개다 그러면은 10만 개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사업자가 만약에 10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5만 개가 아니라 50만 개를 올릴 수 있는 거야. 낚싯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매출을 보통 보면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매 대행에서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을 좀 선호하고, 저도 그런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당장 매출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프로그램 비용이 발생하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 개를 내려면은 어떤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게 한 개당 10,000원 정도 합니다. 월 10,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우리가 사실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매출을 빨리 내려면은 아무래도 강의를 안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비용이 한 40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쳤을 때 내가 그냥 경험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험하는 건 정말 무재고 무자본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주문이 들어오고 제대로 세팅해서 내가 순수익을 100만원이라도 좀 내겠다라고 하면은 소자본, 초기 자본금이 한 1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세팅을 하려면은 소자본 정도는 필요하다, 무자본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이 하루 10분으로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사실 10분은 진짜 말도 안 되고 하루에 한 30분? 또는 1시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요. 제가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에요. 아니 뭐 1시간이면 밥 먹는 것도 1시간은 걸리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1시간만 하고 띵가띵가 놀 수 있겠어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프로그램을 써도 2시간 정도는 걸린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제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후킹 멘트에 낚여가지고 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펀딩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하루 10분, 30분, 1시간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10분만 시간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10분만 강의를 듣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루에 10분, 30분, 1시간만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실습을 할 수 있다. 아까 말했던 그 경험까지를 얘기한 게 아닐까 싶고요. 매출을 제대로 내려면은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써도 2시간은 필요로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어떤 키워드라든지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업로드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정도는 필요하다. 물론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뭐 2시간 내내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붙잡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시간 내가 신경 쓰고 뭐 이러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2시간은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루에 얼마나 걸리냐 이런 말의 뜻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목표로 하는 매출이 있고 순수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 월 1,000만 원의 매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 질문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속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월 1,000만 원 매출이라고 하면은 순이익이 보통 구매 대행은 한 30% 정도 잡기 때문에 마진 낮으신 분들 20에서 30%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혼자서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인건비 없이 내가 가져가는 다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200에서 300 정도 외부에서 내가 따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이 정도 순이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조금 이것도 현실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아까 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2시간이라고 해도 이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을 다니고 나서 일을 하는 거랑 아니면 그냥 전업으로 아예 내가 진짜 다 세팅해놓고 좋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빡 집중해서 2시간 투자하는 거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직장에 어떤 업무 강도가 있겠죠. 업무 강도도 다르고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또 건강 상태나 이런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2시간이라고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스케일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키워드 잡는 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객하고 문의사항 이런 것도 처음에는 대처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가 이제 정답입니다. 왜냐면 경험치가 다르니까. 근데 저를 포함한 구매대행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 1,000만 원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노하우를 계속 풀고 있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 해보셨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이 걸릴지 8시간이 걸릴지 12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컴퓨터를 좀 잘 못 다루고 이해도가 낮으면은 남들 4시간 걸리고 8시간 걸리는 거고 내가 이해도가 빠르고 해외 직구도 좀 해봤고 고객 마인드도 좀 탑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만 해도 남들 8시간 하는 정도의 습득하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을 해보고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 그때 이제 코칭을 하나씩 받으면서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순이익이 나오는 것도 약간 스킬이어가지고 마진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있죠. 의류 같은 거는 이제 잘 팔리는데 마진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덜 팔리겠죠. 근데 그만큼 마진이 높아요. 그래서 이 큰 파이에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분들도 계시고 작은 파이에서 마진을 높여가지고 꾸준하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만의 잘 파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여러분들이 소식만 배우다가 나중에 가면은 약간 브랜딩 같은 걸 좀 배워요. 그래서 내 스토어도 꾸미고 잘 팔리는 상품들은 또 마케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험단이나 기자단
아니면 뭐 침투해가지고 바이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매출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익숙해지면은 하루에 관리하는 시간이 이제 2시간이다. 하지만 처음에 내가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고 예외사항들까지 내가 파악하고 나만의 노하우로 만드는 시간까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경험치가 다 다르니까. 하지만 익숙해지면은 2시간 정도 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최소한 3달 정도 걸릴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까지는 걸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으면은 이거는 좀 부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좀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많다고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유무는 제가 많은 분들을 봐왔지만 컴퓨터를 다루는 게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이지 이런 구매 대행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불리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한 40대 50대 이상 가게 되면은 컴퓨터를 다루는 게 느리세요.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건데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은 구매 대행의 어떤 프로세스나 뭐 알리나 테무나 아니면 타오바오 들어가가지고 뭘 누르고 중국어를 모르고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다 똑같고 근데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 나이가 많으면요 컴퓨터 자체를 다루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다. 그리고 컴퓨터에 엑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깔려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엑셀을 배워야 되는 거고 어떤 버튼을 누를 때 이거 맞는지 아닌지 하나하나씩 눌러가면서 익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있으면은 유리한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고객 입장을 헤아리는 거예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위탁 판매랑 조금 다른 게 서비스업이어가지고 대신 물건을 구매해주는 과정이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고객하고 소통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못한다라고 하면은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어차피 시간이 가면은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지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비즈니스랑 안 맞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의 노동력에 일치하는 돈이 나와야 되는 분들은 사실 비즈니스랑은 안 맞을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좀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알바라든지 아니면 택배나 배달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나이가 많은데 순수익이 괜찮게 나오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저는 현실적으로 순수익이 100만 원을 목표로 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이 순수익 100만 원 벌기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순수익을 1000만 원을 벌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개인의 어떤 역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벌어보자. 한 달에 100만 원만 순수익으로 벌어보자 라고 한다면은 난이도가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부업 수준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전업하고 부업하고 그 매출의 파이에 의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지고 배워야 될 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50대 이신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이번 달에 처음으로 수익이 100만 원이 넘었다 라고 전체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1기 수강생이신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카페에 후기가 있어요. 근데 정말 레전드예요. 이분이 정말 많이 아프셔가지고 직장도 이제 다 그만두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거를 들으셨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셔가지고 100만 원을 이루셨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후기는 이제 제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컴퓨터나 이런 것도 진짜 거의 잘 못 다루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공했다는 건 100만 원까지는 누구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다. 좀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꾸준하지 못했거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못한 거지 구조적으로 뭐 불가능하다 이렇지는 않다. 누구나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노트북만 있어도 된다는데 진짜 디지털 노마드가 되나요? 저 그러면 태국 여행 가가지고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또 말씀을 드리자면 노트북만 있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이 컴퓨터의 성능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 노트북이나 들고 가서는 안 되고요. 컴퓨터의 성능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생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컴퓨터의 성능, 이 사양이 중요하고 컴퓨터의 사양 중에서도 뭐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보다는 램이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엔 프로그램을 쓰는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한 8기가 정도는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노트북 사양이 내가 집에서 아무거나 아무 노트북이나 될 줄 알았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사양을 갖춰놔야 해외에서도 원활하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노트북으로 하면은 조금 화딱지가 납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그리고 랜선을 쓰는지 와이파이를 쓰는지에 따라서도 속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쓰는 것은 조금 느려요. 그래서 랜선을 꽂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긴 하는데 답답해서 일 처리를 잘 못한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노트북으로 뭐 키워드 수집하고 이런 거 조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컴퓨터는 집에서 데스크탑을 쓰던지 노트북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그리고 랜선이 꽂아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컴퓨터 하나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도가 이제 진짜 간단하게 그냥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따로 포장을 해야 되거나 뭐 택배 과정에서 개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객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전화하지 않아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처리는 잘 되긴 하는데 급박한 일들이 있을 때 전화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노트북만 있으면 생산성이 떨어져서 본인이 답답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고 이슈나 CS가 힘들다는 말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질문의 의도는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을 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교환이나 반품 이런 CS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위탁 판매랑 구매 대행에 또 다른 점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위탁 판매는 뭐냐면은 내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거야. 대신. 그게 이제 무슨 개념이에요? 도소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를 낼 때 도소매업을 냅니다. 이게 위탁 판매고요. 구매 대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매를 대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상품을 대신 찾아주는 일종의 서비스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리에서 상품을 가져다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어요. 그런데 막상 주문을 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상품이 없네? 알리에 상품이 없을 수 있거든요. 혹은 또 역마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상품을 올릴 때는 마진이 이 정도로 설정을 해서 올렸는데 막상 알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마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가격적인 변동이나 여러 가지 재고 이슈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가 알리에서 잘 못 사고 진입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그걸 반대로 우리는 단점으로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찾아주는 거죠. 교환이나 반품이나 재고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CS들을 처리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대신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서비스업이 구매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고 이슈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재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판매자의 제품을 찾아다가 고객한테 보내줄 수가 있는 거고, 또 타오바오라는 중국인들만 사용하는 내수용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찾아가지고 배송을 해주면 더 싸게 공급을 해서 마진을 더 많이 남겨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스킬들을 안고 가는 게 구매 대행이에요. 반대로 위탁 판매는 재고 이슈가 좀 덜합니다. 애초에 수입 업체가 많기 때문에. 반면에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 이슈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하는 업체가 대량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재고도 카운팅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 뜻은 재고 이슈나 CS로 물건을 팔 수가 없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팔아야 돼요? 여기는 마케팅이나 브랜딩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보다는 구매 대행이 블루오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알리나 테무의 영향이 요즘의 이슈입니다. 이 업계에서. 그럼 구매 대행 지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좀 많으신데, 제가 이전에 한번 다루기는 했지만 단순 택갈이나 박스갈이 하는 업체, 이런 수입 업체들은 직격탄이에요. 왜냐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매상이나 소매상들한테 뿌리다가 잘 안 되면은 도매 사이트에다가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매몰에 있는 상품을 가져다가 파는 것이 위탁 판매였어요. 그런데 알리나 테무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KC 인증이 꼭 필요 없는 제품들, 이게 대부분의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국내 수입업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너무 공감하고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면요, TV가 브랜드 제품 비싼 게 원래 100만원짜리였으면 직구하면 50만원으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 비꼬면은 되팔렘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한글화 작업만 해가지고 파는 거, 택가리만 해서 파는 거를 이제 되팔이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3배 이상 좀 비싸게 판 감이 있어요. 3배에서 4배 정도.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거고, 마진을 낮춘 수입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겠죠. 하지만 우리가 뭐 에이블리나 오늘의 집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들을 보면은 사실 대부분 다 중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뭐 쿠팡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갖고 오는 업체들은 각자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좀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으로 넘어오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왜냐면 수입 업체는 캐시 인증을 다 받고 들어와야 되고 어떤 택배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지만 구매 대행 업체들은 애초에 구매 대행끼리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입 업체가 있는 키워드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의 파이가 줄어들었느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리보단 사실 테무가 더 문제예요. 근데 테무가 아직 네이버의 가격 비교의 입점에 있지 않고 잘 뜨지 않기 때문에 테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결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테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보다는 네이버에서 좀 저렴한 구매 대행 업체를 써서 포인트 제도를 통해 네이버 M포인트를 받으려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교환이나 반품 그리고 짝퉁 문제, 5배송 문제가 실제로 테무에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호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고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배송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이 된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리나 테무나 둘 다 똑같이 5배송, 짝퉁, 배송, 반품 과정에서 불편한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구매 대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별적으로 일일이 올리는 건 전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속도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대량 등록을 계속해가지고 올리고 제품이 안 팔리는 건 삭제하고 빨리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업로드하고 이런 거의 반복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뉴스 기사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중국에 있는 플랫폼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타격이 가장 크게 볼 곳이 어딘가라고 보면은 중국의 직구 거래액이 가장 높은 제품군은 의류나 패션 관련 상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의류를 판매하는 편집샵 같은 경우에 어플들 보면은 대부분 다 중국에서 옷들을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무나 알리를 쓰듯이 그런 앱들에서 편하게 쇼핑을 했었는데 진짜 테무나 알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굳이 그 국내에 있는 앱에서 쓸 이유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알리 테무에서 편하게 샀다가 편하게 반품하고 이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의류 패션 관련된 업종들은 좀 확실히 어려워질 것 같고 다만 이런 걸 합치더라도 해외 직구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에서 2에서 3%대 수준이다. 이건 통계치로 나온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아직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대행 강의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지만 알리테무랑은 조금 다른 전략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크무비 제품을 위주로 많이 팔아요. 매출이 잘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해외 구매 대행 제품들끼리 경쟁하는 키워드로 많이 알려주게 되는데 그게 이 크무비라는 거예요.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들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 대행에서도 가장 메이저이기 때문에 이런 강사들의 여러 가지 노하우로 블루오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파이 자체가 위협적으로 오는 거는 맞고 근데 그 첫 번째가 수입 업체가 가장 타격이 크고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거의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매 대행이고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쓴다 이럴 때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고요. 다른 유튜버들은 말해주지 않는 현실적인 후기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 혹은 프로그램을 고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비용도 다 써놨기 때문에 이제는 수강생들이 다들 수준이 높아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비싼 강의나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좀 저렴한 강의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거 보셔가지고 조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